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집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외식이 더 많은 요즘 사람들. 그런데 고지방에 서구화된 식단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새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78만 명이나 급증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대수롭지 않는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 협착이라든지 식도 선암의 선행인자라는 거, 그래서 꼭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 쪽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는데요. 이것이 느슨해지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식도염으로 시작해 증상이 심해지면 식도 출혈을 일으키고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분, 또 목에 이물감을 느껴 기침을 하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온다면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속이 니글거리고 토하고 평범한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질환. 가볍게 넘기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똑똑한 물음표에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57세의 이대수 씨. 그녀는 요즘 밥 먹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냥 맨밥 먹는 게 더 힘들어서 이렇게 또 한 숟갈에 또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물 말아서, 국 말아서. 밥을 먹기만 하면 구역질이 올라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 들어가네. 아이고. 결국 몇 술 뜨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여기가 항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답답하고. 목 안쪽이요? 계속되는 속쓰림과 구역질로 잠자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대수 씨. 잠을 한번 들려면 한 2시, 3시간은 뒤척거려야 되고 자다가도 몇 번 일어났어요. 몇 번. 그 잠이 깨지는 거예요. 그녀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와 식도의 경계가 분명한 정상 식도와는 달리 경계가 보이지 않는 대수 씨의 식도. 헐거워지고 안 보이네요. 식도염의 B클래스 이상 정도 되는 정도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도 점막의 손상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되는 역류성 식도염. 그중 대수 씨는 2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녀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대수 씨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던 간에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 컵. 그녀가 쉴 새 없이 마시고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닌 커피였습니다. 많이 먹어요. 마셔요. 얼마나요? 한 7, 8잔? 커피는 몸에 받는가 봐요. 밥은 안 받아도. 커피를 자주 마시는 습관. 괜찮은 걸까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커피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이제 카페인 성분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는 걸 좀 삼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라면 녹차나 홍차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고, 카페인 있어요. 밥 먹기가 힘들어 빵이나 밀가루 음식으로 대신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대수 씨. 이 또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빵이나 밀가루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위장과 운동을 좀 저하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위 속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위산 분비가 많이 되면서 식도염이 일으킬 수가 있죠. 술, 담배, 박하사탕, 초콜릿, 오렌지 주스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킨다고 하니 피하는 게 좋겠죠?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 약물 치료로 쉽게 호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재발률에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증상 호전을 보이는 환자의 약 85%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달 전 재발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또다시 병원을 찾은 권순실 씨.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동네에서 약을 지어 먹고 좀 괜찮으면 안 먹다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그녀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식도 점막에 손상을 입힌 사진입니다. 10년 넘게 순시 씨를 괴롭혀온 역류성 식도염. 현재 2단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밥을 제때 안 먹었지. 아침은 아예 안 먹고 낮에 먹고 또 저녁에도 잘 안 먹고 그랬어요.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굶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식사를 했을 때 그때 과도하게 오히려 위산을 분비시키게 되고 식도에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높은 재발률을 보이는 역류성 식도염.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었다는 현주 씨.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타는 듯한 그런 쓰림도 있고 밤에는 또 속쓰려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예, 차이 많이 나죠. 많이 좋아졌어요. 네, 삶이 좀 바뀌었죠. 식도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건데요. 저 매운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매운 거를 많이 자제하고 이렇게 생선류나 또 이런 양배추가 위에 좋다 그래서 뭐 삶아 먹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배추. 그렇다면 양배추의 어떤 성분이 역류성 식도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양배추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타민 U 성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위 점막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위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주기 때문에 위산 분비 조절에도 좋고 위 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식도염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는 대신 껌을 씹는 현주 씨. 입안의 텁텁함도 날려주고 무엇보다 역류성 식도염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일까요? 2005년도에 미국의 한 학회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추잉껌을 많이 씹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침이 많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침 자체가 그 위산에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위산 중화작용으로 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개선시킨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껌을 씹을 때는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식사 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소화가 될 때까지 가벼운 운동을 한다는 현주 씨. 잠자리에 들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증상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환자가 왼쪽으로 눕게 되면 음식물이 위 기접으로 있기 때문에 하부식도에 영향을 좋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부식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은 높은 베개를 이용해 머리 부분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꾸준한 양배추 섭취와 식후 껌 씹기,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자기.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그럼 바라보고 자야 되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역류성 식도염.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먹고 바로 눕는 습관과 빨리 먹는 습관만 고쳐도 완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무서운 병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살면서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 길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약물 치료 효과가 좋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점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실 정단 아나운서 좀 걱정됩니다. 왜요? 벨트에서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또 이게 위산 올라올까 봐. 올라오나? 역류하나?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브런치 카페 까사밍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봄철 피부를 위협하는 자외선의 진실과 자외선 완벽 차단법 대공개. 꽃길
따라 떠나는 진달래 축제부터 전통문화 축제까지 2016년 봄축제 현장 잠시 후에 만나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집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외식이 더 많은 요즘 사람들. 그런데 고지방에 서구화된 식단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새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78만 명이나 급증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대수롭지 않는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 협착이라든지 식도 선암의 선행인자라는 거 그래서 꼭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 쪽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는데요. 이것이 느슨해지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식도염으로 시작해 증상이 심해지면 식도 출혈을 일으키고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분, 또 목에 이물감을 느껴 기침을 하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온다면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속이 니글거리고 토하고 평범한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질환. 가볍게 넘기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똑똑한 물음표에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57세의 이대수 씨. 그녀는 요즘 밥 먹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냥 맨밥 먹는 게 더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물 말아서 국 말아서. 밥을 먹기만 하면 구역질이 올라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 들어가요. 아이고. 결국 몇 술 뜨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여기가 항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답답하고. 목 안쪽이요? 계속되는 속쓰림과 구역질로 잠자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대수 씨. 잠을 한번 들려면 한 2시, 3시간은 뒤척거려야 되고 자다가도 몇 번 일어났어요. 몇 번. 그 잠이 깨지는 거예요. 그녀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와 식도의 경계가 분명한 정상 식도와는 달리 경계가 보이지 않는 대수 씨의 식도. 헐거워지고 안 보이네요. 식도염의 B클래스 이상 정도 되는 정도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도 점막의 손상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되는 역류성 식도염. 그중 대수 씨는 2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녀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대수 씨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던 간에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 컵. 그녀가 쉴 새 없이 마시고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닌 커피였습니다. 많이 먹어요. 마셔요. 얼마나요? 한 7, 8잔? 커피는 몸에 받는가 봐요. 밥은 안 받아도. 커피를 자주 마시는 습관. 괜찮은 걸까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커피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이제 카페인 성분이 하부식도 관약근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는 걸 좀 삼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라면 녹차나 홍차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도 카페인 있어요. 밥 먹기가 힘들어 빵이나 밀가루 음식으로 대신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대수 씨. 이 또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빵이나 밀가루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위장과 운동을 좀 저하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위 속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위산 분비가 많이 되면서 식도염이 일으킬 수가 있죠. 술, 담배, 박하사탕, 초콜릿, 오렌지 주스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킨다고 하니 피하는 게 좋겠죠?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 약물 치료로 쉽게 호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재발률에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증상 호전을 보인 환자의 약 85%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달 전 재발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또다시 병원을 찾은 권순실 씨.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동네에서 약을 지어먹고 좀 괜찮으면 안 먹다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그녀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식도 점막에 손상을 입힌 사진입니다. 10년 넘게 순실 씨를 괴롭혀온 역류성 식도염. 현재 2단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밥을 제때 안 먹었지. 아침은 아예 안 먹고 낮에 먹고 또 저녁에도 잘 안 먹고 그랬어요.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굶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식사를 했을 때 그때 과도하게 오히려 위산을 분비시키게 되고 식도에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높은 재발률을 보이는 역류성 식도염.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었다는 현주 씨.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타는 듯한 그런 쓰림도 있고 밤에는 또 속쓰려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예, 차이 많이 나죠. 많이 좋아졌어요. 네, 삶이 좀 바뀌었죠. 식도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건데요. 저 매운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매운 거를 많이 자제하고 이렇게 생선류나 또 이런 양배추가 위에 좋다 그래서 뭐 삶아 먹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배추. 그렇다면 양배추의 어떤 성분이 역류성 식도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양배추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타민 U 성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위 점막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위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주기 때문에 위산 분비 조절에도 좋고 위 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식도염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는 대신 껌을 씹는 현주 씨. 입안의 텁텁함도 날려주고 무엇보다 역류성 식도염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일까요? 2005년도에 미국의 한 학회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추잉껌을 많이 씹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침이 많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침 자체가 그 위산에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위산 중화작용으로 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개선시킨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껌을 씹을 때는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식사 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소화가 될 때까지 가벼운 운동을 한다는 현주 씨. 잠자리에 들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증상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환자가 왼쪽으로 눕게 되면 음식물이 위 기접으로 있기 때문에 하부식도에 영향을 적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부식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은 높은 베개를 이용해 머리 부분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꾸준한 양배추 섭취와 식후 껌 씹기,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자기.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바라보고 자야 되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역류성 식도염.